연설문 한 장이 동맹의 심장을 멈추게 할 뻔했습니다. 새벽 뉴스 자막에 짧은 문장이 떠오른 순간 일본의 조기 총선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 한 문장은 일본 내부를 둘로 갈라놓았고 동시에 한국의 선택을 정면으로 시험했습니다. 이상한 건 그 문장이 누군가의 실수처럼 보이는데도 너무 정확했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단어를 골라 던진 것처럼요. 그날 밤부터 관저와 대통령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끊기지 않았고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이걸 받아들이면 이용당하는 건가? 지금 이걸 거부하면 멈추는 건가?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이 싸움이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론이 끓어오를수록 현실의 연결선이 조금씩 삐걱거렸고 누군가는 그 삐걱거림을 듣고도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정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문장을 쓰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문장을 지우려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나라를 지키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나라를 지키는 방식부터 바꾸려 했습니다. 그들이 끝내 마주하게 되는 건 역사도 자존심도 아닙니다. 단 한 번 멈추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든 아주 현실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던진 문장 때문에 동맹이 무너질 뻔한 순간 오히려 한국의 진짜 힘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 크게 떠들지 않아도 위기에서 작동하는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2시, 한 문장이 나라를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일본 관저의 복도는 조용했지만 제 귀에는 경보음처럼 심장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관저에서 연설문을 맡는 참모 사토 켄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종이 한 장의 문장이 사람들의 일상을 흔들고 동맹의 숨을 가쁘게 만들던 순간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원고 안에서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현실의 안전장치로 바뀌는 장면을 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연설문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수정 표시가 빼곡했고 옆에는 일정표가 켜져 있었습니다. 해산 가능성, 선거 일정, 당내 지도부 회의, 기자회견 동선까지 모든 것이 촘촘히 겹쳐 있었습니다. 조기 총선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이 흔들릴수록 다카이치 사나에는 더 단단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명분이 약하면 흔들리고 흔들리면 연설이 흔들리고 연설이 흔들리면 선거가 무너집니다. 저는 그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어였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원한 건 공포를 부추기는 문장이 아니라 불안을 붙잡아 안심으로 바꾸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수 지지층이 믿을 만한 강한 결기를 보여야 했습니다. 저는 문장 하나에 두 개의 감정을 동시에 담아야 했습니다. 안도와 결기, 현실과 의지. 새로 작성한 문단을 읽어 내려가다가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방금 입력한 문장이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안보, 공급망, 방위, 재난 대응. 모두 협력이 끊기면 곧바로 현실이 흔들리는 영역이었습니다. 제가 쓰는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였고 외교가 아니라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저의 공기는 문장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비서관 한 명이 제자리 뒤로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이 표현 그대로 넣으실 겁니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답했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비서관은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야당이 물고 늘어질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는 순간 선거판은 즉시 달라집니다. 외교를 설명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감정이 설명을 대신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우지 못했습니다. 정무 담당 스즈키 다이스케가 회의실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연설문, 지금 톤이 약합니다. 저는 짧게 대꾸했습니다. 불안을 정리하려면 과장보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스즈키 다이스케는 단호했습니다. 구조로는 표가 안 움직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커서를 움직였습니다. 문장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단어의 온도를 조절해야 했습니다. 저는 문장 앞뒤를 덧붙였습니다. 경제와 안보가 동시에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연결선을 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협력은 굴복이 아니라 관리로 읽힙니다. 잠시 뒤 다카이치 사나에가 직접 초안을 보겠다는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원고를 출력해 들고 다카이치 사나의 집무실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종이가 미세하게 울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짧게 훑어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문장 강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하되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종이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지금 시대의 안전은 혼자 만들 수 없죠. 다카이치 사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국민에게 숨기지 말고 말합시다. 저는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화살이 이 문장을 향할 겁니다. 집무실을 나와 복도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홍보 담당 오카다 미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온라인이 이상합니다. 저는 곧바로 웹 모니터링 화면을 켰습니다. 키워드 트렌드에 연설문 관련 단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문장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곧이어 보안 담당 다나카 유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문구가 유출됐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느 문구요? 다나카 유타가 화면을 제게 돌렸습니다. 캡처 이미지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검은 바탕 위에 하얀 글씨로 제 문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제 숨이 끊겼습니다. 회의실이 즉시 열렸습니다. 스즈키 다이스케가 먼저 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흘렸습니까? 다나카 유타가 말했습니다. 경로 확인 중입니다. 오카다 미카는 이미 기사 댓글 반응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수 커뮤니티는 굴욕이라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야당 쪽은 공포 조장이라고 공격합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 끝에 앉아 손가락을 접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문장을 제가 썼습니다. 하지만 유출은 제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문장이 선거판에 던져지면 문장은 사실이 아니라 무기가 됩니다. 스즈키 다이스케가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 문장 유지할 겁니까? 제 입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지하면 일본 내부는 더 갈라질 겁니다. 삭제하면 다카이치 사나의 결단이 흔들린 것처럼 보일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이 이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협력은 속도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유지해야 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한 번에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멋진 말이 아니라 현실의 설명입니다. 협력을 숨기면 감정이 이깁니다. 협력을 드러내고 관리로 바꾸면 감정이 작아집니다. 스즈키 다이스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표가 흔들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멈추면 더 크게 무너집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당내 인사들은 표현을 빼라고 했고 관료들은 표현을 살리되 조용히 하자고 했습니다. 언론은 관저에 확인 요청을 보냈고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속보가 연달아 떴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한 문장을 수십 번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선택이 아니라 생존. 단어의 온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 저는 문득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글을 쓰는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가의 말이 되는 문장을 쓰고 있었고 그 말이 현실의 연결선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정치로만 읽겠지만 저는 다른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물류가 멈추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일상이 멈춥니다. 경보 체계가 흔들리면 안전이 흔들립니다. 그 순간 국민이 원하는 건 이기는 말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하루입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문장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장 앞에 짧게 한 줄을 넣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작동을 지키겠습니다. 이 한 줄이 아무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최소한 누군가에게는 안전의 언어로 들리기를 바랐습니다. 제게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유출된 문장은 이미 화살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화살이 사람을 찌르기 전에 현실을 붙잡아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한쪽 끝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새벽 4시 관저의 조명이 더 밝아진 건 불이 더 켜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저는 모니터 한쪽에 한국 속보를 띄워두고 다른 한쪽에는 다카이치 산하의 연설문 수정본을 띄워둔 채 손가락을 멈춘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장을 쓰는 손이 아니라 반응을 기다리는 손이었습니다. 스즈키 다이스케가 제자리로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바로 반응 나오면 끝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공개적으로 강하게 받아치면 일본 내부의 불길은 더 커집니다. 강경파는 봐라 역시 위험하다라고 외칠 겁니다. 반대 진영은 외교를 망쳤다라고 덮칠 겁니다. 조기 총선이라는 큰 판이 한 문장 때문에 더럽혀지는 순간 다카이치 산하의 권위가 흔들립니다. 외무라인 하야시 히로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쪽 움직임이 조용합니다. 저는 즉시 물었습니다. 조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야시 히로토는 단어를 고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공식 항의도 없고 환영도 없습니다. 대신 내부 점검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순간 더 불안해졌습니다. 조용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무시하거나 준비하거나. 무시는 감정의 차단이고 준비는 현실의 계산입니다. 저는 하야시 히로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하야시 히로토는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바로 칼을 빼지 않는 쪽으로 보입니다. 공개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무서웠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 이미 내부에서 수를 세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 쪽 뉴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들이 먼저 보였습니다. 조기 총선, 연설문 유출, 한국 언급, 동맹 균열 이런 단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댓글과 패널 토론은 감정의 속도로 달렸지만 정작 중요한 건 정부의 속도였습니다. 정부는 감정이 아니라 표와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한국이 느리게 움직일수록 더 긴장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다나카 유타였습니다. 유출 경로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출이 누구 손에서 나왔는지보다 유출된 문장이 한국에서 어떤 의미로 번역되는지가 더 컸습니다. 일본에서는 생존이라는 단어가 결기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생존이라는 단어가 상대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늘 외교를 감정으로만 읽지 않습니다. 한국은 실물을 봅니다. 한국은 손익을 봅니다. 한국은 통제력을 봅니다. 스즈키 다이스케가 제게 자료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한국 정치권 반응을 정리한 내부 보고였습니다. 스즈키 다이스케가 말했습니다. 한국도 내부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에 바로 응답하면 국내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조용한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용당하는 모양새를 가장 경계할 겁니다. 일본의 선거 국면에 끌려 들어가는 순간 한국의 모든 메시지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끊어지면 안 되는 연결선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야시 히로토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즉시 받아 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야시 히로토가 말했습니다. 협력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문장은 반격이 아니었습니다. 승부를 보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프레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역사와 자존심으로 싸우자는 판에서 작동과 관리의 판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카이치 사나의 연설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 문장 하나가 감정의 불을 키웠다면 한국은 감정의 불을 꺼버릴 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을 미룬다는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실무 라인부터 점검하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공급망, 항만 물류, 핵심 부품, 경보 정보 체계.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선부터 확인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보는 순간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이 그걸 점검한다는 건 한국이 이 사안을 선거 뉴스가 아니라 산업과 안보의 현실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일본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일본이 흔들리면 한국도 흔들립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일본도 흔들립니다. 한국이 이걸 시스템으로 본다면 일본도 시스템으로 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선거판은 시스템보다 감정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저는 그 간극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무 라인에 요청했습니다. 한국에 공개 메시지를 먼저 보내지 마십시오.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작동을 확인하십시오. 외무 라인은 짧게 답했습니다.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듯합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치가 흔들릴수록 실무는 더 조용해집니다. 조용한 실무가 마지막으로 남는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측근이 회의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연설문, 한국 문구를 빼자는 의견이 큽니다. 저는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문구를 빼면 한국은 더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 내부 여론전은 잠시 잠잠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구를 빼는 순간 일본은 스스로도 인정하게 됩니다. 한국 협력이 생존이라는 현실을 일본이 말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한국은 그걸 읽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 미룸은 망설임이 아니라 계산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끝에 한국이 내릴 결론이 무엇이든 일본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핵심은 유지하되 대상이 아니라 구조로 올리겠습니다. 측근이 되물었습니다. 구조라면. 저는 종이를 펴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전면에 놓지 않고 동아시아의 안정과 연결선의 작동을 강조하겠습니다. 협력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메시지로 맞추겠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만족하지 못한 얼굴이었고 누군가는 안도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에서 당장 큰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게 책임을 더 얹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움직일수록 일본도 조용히 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문장을 쓴 사람은 문장을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문장은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지만 결국 문장은 시스템을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실이 흔들린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흔들린다는 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선택의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공개적으로 감정을 키우지 않고 작동부터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태도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뒤늦은 경외였습니다. 제 문장 하나가 동맹을 멈추게 할 뻔했다면 한국의 한 문장이 동맹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협력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 말이 일본의 선거판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일은 그 가능성을 문장 속에 숨겨두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기 전부터 일본은 이미 둘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떠오르는 기사 제목만 봐도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연설문 유출이라는 단어는 곧바로 조기 총선이라는 단어와 붙었고 곧바로 한국이라는 단어까지 끌어안았습니다. 한 문장이 정치의 중심으로 끌려 나오면 사실보다 감정이 먼저 달려듭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관저 내 메신저에는 서로 다른 보고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스즈키 다이스케 라인은 강경했습니다. 강경파 의원들이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한국을 연설에 넣는 순간 보수 결집이 깨진다는 주장도 있었고 한국을 넣어야 안보 의지가 보인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서로 반대인데 결론은 같았습니다. 모두가 제 문장을 필요로 했습니다. 단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제 문장을 쓰려고 했습니다. 오카다 미카 라인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댓글 반응이 폭발합니다. 커뮤니티에서 굴욕이라는 단어가 급증합니다. 반대쪽에서는 공포 조장이라는 단어가 급증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모니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는 문장을 썼습니다. 하지만 문장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갈라놓을 줄은 알면서도 그 결과를 체감하는 순간은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야시 히로토가 새로 정리한 상황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야시 히로토는 제 앞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한국은 공개 반응을 최대한 늦추는 쪽입니다. 실무 라인 점검이 먼저 돌아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이 조용할수록 일본 내부의 소음은 더 커집니다. 일본 내부는 조용함을 공백으로 해석하고 공백을 불안으로 채웁니다. 그 불안은 누군가에게는 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공격이 됩니다. 저는 회의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당내 메시지 조율 회의였습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이름이 오갔습니다. 누구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약해 보이면 끝이라고 말했고 누구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강해 보이면 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해야 미국이 안심한다고 주장했고 누구는 한국을 언급하는 순간 일본 주도권이 무너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말이 애국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제 문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즈키 다이스케가 제게 물었습니다. 연설문 담당으로서 이 문장을 왜 썼습니까? 저는 손바닥을 펴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멈추지 않기 위해서라. 국민은 그런 말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가 선거 기술만 논하는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현실은 선거 일정표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일본 산업 현장은 연결선으로 돌아갑니다. 연결선이 흔들리면 표가 아니라 공장이 먼저 멈춥니다. 공장이 멈추면 국민의 하루가 먼저 무너집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현실을 이해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표만 봤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보며 속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문장을 쓰는 사람인데 문장이 닿아야 하는 곳과 문장이 소비되는 곳이 서로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재무 라인과 경제 안보 라인이 긴급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치였습니다. 특정 품목의 통관 지연 통계가 조금 나빠졌다는 보고, 특정 기업의 부품 재고가 계획보다 빨리 줄어든다는 보고, 해상 운임이 미세하게 흔들린다는 보고, 이런 것들은 평소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보고서에 같은 문장이 반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치 리스크가 실무 리스크로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목이 말랐습니다. 경제안보 담당 나카무라 류이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저 발언 하나로 시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시장 반응이 물류 계획을 흔듭니다. 물류 계획이 흔들리면 현장이 불안해집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현장은 어느 정도입니까? 나카무라 류이치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멈추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조건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말은 안도입니다. 하지만 멈출 조건이 늘어났다는 말은 경고입니다. 경고는 항상 늦게 들립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어느 순간 경고는 결과가 됩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연설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제 문장이 정치권에서 소모되는 동안 현장은 조용히 위험 신호를 쌓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문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장이 너무 강했습니까? 문장이 너무 직설적이었습니까? 한국이라는 단어를 넣는 순간 일본 내부의 오래된 감정이 다 튀어나오도록 만들었습니까? 저는 스스로를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아무것도 고치지 못합니다. 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측근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측근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은 흔들립니다. 당이 흔들리면 선거는 흔들립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측근은 짧게 답했습니다. 국민에게 겁을 주지 말고 국민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큰 질문이 솟구쳤습니다. 국민을 붙잡는 문장이란 무엇입니까? 감정을 자극하는 문장이 아니라 현실을 통제하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판은 통제를 싫어하고 자극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 모순 속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하야시 히로토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한국이 내는 말의 방향은 확실합니까? 하야시 히로토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감정 싸움을 피하려 합니다. 한국은 협력을 관계가 아니라 작동으로 정의하려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이 이 상황을 작동으로 본다면 일본도 작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내부는 작동을 말로 치환하는 순간 감정 싸움으로 바꿔버립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짧게 적었습니다. 선거의 언어와 시스템의 언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문장. 한국을 전면에 세우지 않으면서도 협력을 숨기지 않는 문장. 누가 봐도 굴복이 아니라 관리로 보이는 문장. 저는 그 문장을 찾기 위해 새벽부터 쌓인 댓글과 보고서, 숫자와 일정표를 다시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가 확실해졌습니다. 지금 일본은 말로 싸우고 있지만 현실은 말과 상관없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실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제 죄책감은 그 두려움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문장을 썼습니다. 문장은 불길을 키웠습니다. 그 불길은 정치의 불길이었지만 정치의 불길이 현실의 불길로 옮겨붙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문장을 다시 설계해야 했습니다. 4시퀀스. 오전 6시를 막 넘겼을 때였습니다. 관저 전화가 단순히 많이 울리는 수준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보고가 서로 다른 창구에서 동시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연설문 유출은 정치 뉴스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나카무라 류이치가 다급하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카무라 류이치는 보고서 첫 장을 제 앞에 내려놓자마자 말했습니다. 통관이 흔들립니다. 저는 단번에 되물었습니다. 일시 지연입니까? 아니면 경로 변경입니까? 나카무라 류이치는 대답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경로 변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이 불안해지면 현장은 안전한 쪽으로 돌아섭니다. 안전한 쪽은 느린 쪽이기도 합니다. 저는 보고서 숫자를 훑었습니다. 항만 반입 일정이 미세하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수입 일정이 밀리면 생산 계획이 흔들립니다. 생산 계획이 흔들리면 계약 이행이 흔들립니다. 계약 이행이 흔들리면 금융이 흔들립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도미노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즈키 다이스케는 여전히 선거 지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스즈키 다이스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장은 겁먹은 척하면서도 곧 돌아옵니다. 나카무라 류이치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시장은 돌아올 수 있어도 라인은 멈추면 다시 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라인이 멈추면 기술자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보다 느립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느 품목이 가장 위험합니까? 나카무라 류이치는 항목을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핵심 부품 몇 가지는 재고가 원래도 타이트했습니다. 타이트한 품목은 하루 이틀 지연이 누적되면 곧바로 생산 차질이 납니다. 생산 차질은 기사 한 줄이 아니라 근무표가 바뀌고 야간조가 줄고 납품이 밀리는 현실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야시 히로토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야시 히로토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한국도 점검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이 점검을 빨리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야시 히로토가 답했습니다. 공식 발언보다 실무 확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연결선이 어디서 삐걱거리는지 확인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저는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확인한다는 건 한국도 위험 신호를 실제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에는 추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금융 라인은 환율과 지표 움직임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카다 미카는 온라인 여론이 더 거칠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나카 유타는 유출된 이미지가 여러 버전으로 변형돼 퍼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누군가는 관저가 한국에 휘둘린다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누군가는 총리가 공포를 이용한다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같은 문장을 서로 다른 칼로 갈아 만든 셈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자리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 일상이 제가 쓴 문장과 누군가의 유출로 인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측근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측근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직접 보고를 받으려 합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해 다카이치 사나의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화면과 종이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저를 보자 질문했습니다. 연설문 때문에 현장이 흔들린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만 말했습니다. 연설문 한 줄이 원인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연설문 한 줄이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신호는 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잠시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다시 물었습니다. 문장을 빼야 합니까? 저는 목이 말랐습니다. 문장을 빼면 당장의 불은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문장을 빼면 한국도 부담이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장을 빼는 순간 일본은 현실을 말로 감당하지 못한 나라가 됩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현은 바꾸되 핵심은 바꾸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한국을 전면에 놓는 대신 작동을 전면에 놓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제 말을 한참 듣고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짧게 말했습니다. 불안을 키우지 말고 불안을 다루자. 저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불안을 다룬다는 건 감정의 전쟁을 멈추고 시스템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집무실을 나오자마자 관저 내부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안보 라인에서 전달한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실무 협력과 정보 공유는 속도가 생명인데 정치적 소음이 커질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 위협은 실무의 빈틈을 찾습니다. 저는 그 연결을 단숨에 떠올렸습니다. 물류가 흔들리고 시장이 흔들리고 안보 협력이 흔들리면 국민이 체감하는 공포는 현실이 됩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손으로 정리표를 만들었습니다. 연설문 문장 하나로 갈라진 프레임을 다시 묶는 방법. 선거의 언어와 시스템의 언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표현. 한국을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서도 협력을 숨기지 않는 구조. 협력이 굴복이 아니라 관리로 보이게 만드는 단어 선택. 이 항목을 적으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다른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문장만 고쳐서는 부족합니다. 끊어진 연결선을 잇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야시 히로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실무 라인과 오해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해 주십시오. 공개 메시지보다 작동 확인이 우선입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손이 한동안 키보드 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원하는 속도와 현실이 요구하는 속도가 다를 때 누군가는 현실의 속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문장을 쓰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행동의 방향을 정해야 했습니다. 관저 복도에서는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전화벨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멋진 말은 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멋진 말이 라인을 움직이게 하지는 못합니다. 라인을 움직이는 건 서로가 멈추지 않게 만드는 조용한 합의입니다. 저는 그 합의를 만들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야시 히로토에게 보낸 메시지에 답이 온 건 오전 9시 직전이었습니다. 하야시 히로토는 짧게 말했습니다. 연결 가능합니다. 다만 비공식 채널이고 서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관저 안쪽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보안 담당 다나카 유타가 문을 닫고 통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오카다 미카는 화면에 떠오르는 속보들을 정리해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스즈키 다이스케는 회의실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말했습니다. 사토 켄지, 이 통화는 기록 남기지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을 남기면 정치가 들어옵니다. 정치가 들어오면 실무가 죽습니다. 저는 오늘만큼은 문장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선을 잇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야시 히로토의 안내로 통화는 2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하야시 히로토가 상대의 신원을 확인하고 상대가 일본 관저 내부 실무자라는 점을 확인한 뒤에 저에게 연결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사토 켄지의 한 문장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토 켄지가 쓴 문장이 지금은 사토 켄지의 목을 죄고 있었습니다. 연결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상대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김선우입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단어가 단단했습니다. 김선우는 대통령실에서 대외 메시지와 연설 흐름을 조율하는 실무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토 켄지입니다. 관저에서 연설문을 담당합니다. 김선우가 바로 물었습니다. 사토 켄지 왜 연락했습니까? 김선우 목소리에는 예의가 있었지만 온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움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의 선거판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김선우는 그걸 막는 사람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사과하러 연락한 건 아닙니다. 설명하러 연락한 것도 아닙니다. 확인하러 연락했습니다. 김선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무엇을 확인합니까?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치의 언어는 상대를 방어하게 만듭니다. 실무의 언어는 상대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연결선이 삐걱거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통관, 물류, 부품 수급, 시장 반응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일본 내부 여론전이 실무를 얼릴까봐 두렵습니다. 김선우가 바로 되물었습니다. 일본이 두려워하는 건 한국 반응입니까? 일본 여론입니까? 저는 그 질문이 칼 같다고 느꼈습니다. 김선우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찌르는 게 아니라 진짜 원인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한국이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면 일본 내부가 더 갈라집니다. 일본 내부가 더 갈라지면 실무가 늦어집니다. 실무가 늦어지면 현장이 먼저 멈춥니다. 김선우가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김선우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용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점을 제일 경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토 켄지도 압니다. 그래서 공개 메시지가 아니라 작동을 먼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김선우가 물었습니다. 사토 켄지 문장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그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이 문장이 내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내 의도대로 읽히지 않습니다. 저는 정답처럼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신 실제로 느낀 감정으로 말했습니다. 사토 켄지는 겁이 났습니다. 일본 내부는 선거 국면이 되면 감정이 앞섭니다. 감정이 앞서면 현실의 연결선이 끊겨도 늦게 알아차립니다. 사토 켄지는 그 끊김이 무서웠습니다. 김선우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김선우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김선우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끝까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선우가 말했습니다. 한국도 같은 겁이 있습니다. 한국은 크게 반응하면 선거 도구가 됩니다. 작게 반응하면 한국이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결정을 미룹니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 시스템부터 점검합니다. 저는 그 말이 바로 내가 원했던 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어떤 신호를 보고 있습니까? 김선우는 구체적인 영역을 말했습니다. 항만 일정이 조금씩 밀립니다. 기업들이 안전 재고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언론이 정치 프레임을 키울수록 현장은 더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김선우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가 불안을 만들면 현장은 비용을 더 냅니다. 저는 그 문장에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사토 켄지가 했던 말을 김선우가 다른 언어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선우, 한국이 원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김선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한국은 통제력을 원합니다.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보다 멈추지 않게 만들겠다는 말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생존이 아니라 통제력, 공포가 아니라 작동, 굴복이 아니라 관리. 저는 김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생존이라는 단어가 먹힙니다. 하지만 생존은 공포를 부릅니다. 김선우 말대로 통제력으로 바꾸면 공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김선우가 즉시 답했습니다. 그래서 김선우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토 켄지가 정말 작동을 보려는지 확인하려고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선우는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김선우는 지금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선우는 연결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통화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사토 켄지가 연설문에서 한국을 전면에 놓지 않겠습니다. 대신 동아시아의 안정, 공급망과 안전장치의 작동을 전면에 놓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 발언에서 감정 싸움 대신 작동과 준비를 강조하면 일본 내부 소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선우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선우는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선우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선우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내게는 충분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기 직전 김선우가 덧붙였습니다. 사토 켄지. 협력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말, 일본에서도 가능한 표현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능하다고 말하면 희망을 팔게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길을 닫게 됩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대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본식 언어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생존을 말하되 공포가 아니라 관리로 들리게 만들겠습니다. 김선우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럼 김선우도 한국식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통제력을 말하되 대결이 아니라 준비로 들리게 만들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사토 켄지는 정치의 말로 시작했지만 실무의 말로 빠져나올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반대편에서 김선우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문 없는 회의실이 덜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와 이재명, 두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연결선을 붙잡는 사람들의 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자랑스럽다는 감정이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큰 소리로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멈추지 않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라가 서는 순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한동안 떨렸습니다. 사토 켄지가 만든 문장이 불길이 됐고 김선우와의 통화가 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조용히 흐르고 불은 소리를 내며 번집니다. 관저 밖에서 번지는 소리는 이미 너무 컸습니다. 오전 11시 스즈키 다이스케가 회의 소집을 걸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직접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스즈키 다이스케는 그렇게 말하고는 종이 묶음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론조사 요약, 방송 패널 발언 정리, 당내 계파별 메시지 초안, 기자들이 던질 질문 리스트가 촘촘히 적혀 있었습니다. 스즈키 다이스케가 한 장을 콕 짚었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 하루를 결정합니다. 스즈키 다이스케는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총리는 왜 한국을 연설에 끌어들였습니까? 사토 켄지는 그 질문을 보는 순간 속이 비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토 켄지가 한국을 끌어들인 게 아닙니다. 현실이 한국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현실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카다 미카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같은 문장이 서로 다른 제목으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굴욕 외교다. 안보 공포 마케팅이다. 조기 총선 명분 쌓기다.
사토 켄지는 화면을 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항만 일정표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정치가 열을 올릴수록 현장은 차갑게 굳습니다. 현장이 차갑게 굳으면 멈추는 건 감정이 아니라 기계입니다. 그때 하야시 히로토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김선우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사토 켄지는 그 문장을 읽고도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박히는 순간 책임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와 이재명 두 사람은 서로의 정치적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쪽도 흔들립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강경파 쪽에서 들어온 메시지가 공유됐습니다. 한국 언급은 빼라. 빼지 않으면 선거에서 진다. 반대쪽에서도 다른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공포를 팔지 마라. 조기 총선 명분으로 안보를 이용하지 마라. 둘 다 다카이치 사나에를 향한 공격이었고 사토 켄지는 그 공격의 초점에 사토 켄지가 쓴 문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스즈키 다이스케가 사토 켄지에게 물었습니다. 사토 켄지, 한국을 빼면 문제가 끝납니까? 사토 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장을 빼면 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선은 더 불안해집니다. 스즈키 다이스케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연결선이 표를 보장합니까? 사토 켄지는 답을 삼켰습니다. 연결선이 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연결선은 표를 만들지 않습니다. 연결선은 표를 만들기 전에 국민의 하루를 유지합니다. 그 하루가 무너지면 표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나카무라 류이치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카무라 류이치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말은 빨랐습니다. 현장 신호가 더 늘었습니다. 기업들이 항만 일정의 작은 지연에도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대체 경로를 알아보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사토 켄지는 그 말을 들으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대체 경로는 보험이지만 보험은 항상 더 비쌉니다. 비용이 늘면 불만이 늘고 불만이 늘면 정치가 더 흔들립니다. 사토 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카이치 사나의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집무실에는 스즈키 다이스케와 오카다 미카 하야시 히로토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서류를 넘기다가 사토 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사토 켄지, 한 문장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 알았습니까? 사토 켄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로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커질수록 감정이 먼저 달려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질문했습니다. 당은 한국을 빼라고 합니다. 야당은 공포를 팔지 말라고 합니다. 사토 켄지는 무엇을 권합니까? 사토 켄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이 순간은 문장 기술이 아니라 결단의 순간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한국을 전면에 놓는 방식은 내려놓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협력의 현실을 숨기는 방식도 위험합니다. 한국을 주인공으로 만들지 말고 동아시아의 작동을 주인공으로 올려야 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다시 물었습니다. 국민이 그 말을 이해합니까? 사토 켄지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거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필요합니다. 사토 켄지는 김선우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통제력을 원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사토 켄지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생존이라는 단어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생존을 그대로 꺼내면 공포가 됩니다. 공포는 지지로 바뀔 수도 있지만 공포는 협력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총리는 생존을 말하되 공포가 아니라 관리로 들리게 해야 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 두드렸습니다. 관리. 다카이치 사나에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관리라는 말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토 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리라는 말은 약한 말이 아닙니다. 관리는 멈추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멈추지 않는 하루가 곧 국가의 힘이라는 메시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하야시 히로토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야시 히로토가 고개를 숙이고 통화를 짧게 끝낸 뒤 말했습니다. 김선우에게서 왔습니다. 하야시 히로토는 다카이치 사나에를 향해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일본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로 가라. 한국이 준비돼 있다는 증거를 말로 보여줘라. 사토 켄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다가 이상하게도 눈앞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은 싸움을 선택하지 않고 준비를 선택했습니다. 역사와 자존심을 전면에 세우지 않고 작동과 통제력을 전면에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아는 사람의 선택처럼 들렸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재명도 위험을 감수하는군요. 스즈키 다이스케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용하니까 일본 내부가 더 시끄럽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일본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사토 켄지는 그 문장을 듣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분명해졌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선거를 위해 강해 보이려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 언어를 고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토 켄지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단지 정치인이 아니라 위기에서 버텨야 하는 책임자라는 걸 그 순간 다시 느꼈습니다. 사토 켄지는 노트를 펼쳐 문장을 제안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직선 대신 구조를 먼저 세우는 문장들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안정은 선언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공급망과 안전장치는 감정이 아니라 점검으로 지킵니다. 일본은 멈추지 않게 하는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사토 켄지는 말하며 스스로도 긴장했습니다. 이 문장들이 표를 만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문장들은 멈추는 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오카다 미카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토 켄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선우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통제력을 말하되 준비로 들리게 만들겠다고 했던 김선우의 말이었습니다. 사토 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말보다 작동을 볼 겁니다. 작동이 확인되면 말은 따라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한참 밖을 보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사토 켄지, 오늘 연설문을 바꿉시다. 한국을 전면에 세우지 말고 일본이 책임있게 관리하겠다는 구조로 바꿉시다. 사토 켄지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집무실을 나오자마자 사토 켄지는 다시 현실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복도에서는 기자 질문이 쏟아지고 당내 전화가 쏟아지고 모니터링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을 끄는 방법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밸브를 잠그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토 켄지는 책상 앞에 앉아 한 문장씩 고쳤습니다. 단어 하나를 바꾸면 댓글이 바뀌고 댓글이 바뀌면 정치가 바뀝니다. 정치가 바뀌면 실무의 속도가 바뀝니다. 사토 켄지는 손끝으로 그 연결을 느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한국의 다른 손끝을 떠올렸습니다. 이재명과 김선우가 붙잡고 있는 연결선의 감각이었습니다. 사토 켄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이 무기가 아니라 점검표가 되게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모두가 멈추지 않게 만드는 문장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연설문을 고치는 작업은 늘 혼자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날만큼은 여러 사람의 숨소리가 한 문장에 섞였습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았고 화면 위에서 단어들이 서로 밀치고 당겼습니다. 스즈키 다이스케는 문장의 온도를 보려고 했고 오카다 미카는 제목이 어떻게 달릴지 보려고 했습니다. 하야시 히로토는 한국이 어떤 표정으로 받아들일지 보려고 했고 나카무라 류이치는 현장이 언제 멈출지 보려고 했습니다. 다나카 유타는 누가 또 무엇을 가져갈지 보려고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집무실에서 했던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불안을 키우지 말고 불안을 다루자. 그 말은 멋있는 문장이 아니라 지금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하는 태도였습니다. 불안을 다룬다는 건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연설문 안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드러내는 방식이 한국을 전면에 세우는 방식이면 안 됐습니다. 일본의 선거판은 누군가를 전면에 세우는 순간 반드시 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첫 문단을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원래는 한국과의 협력을 곧장 언급하려 했던 부분을 지웠습니다. 대신 구조를 먼저 세웠습니다. 동아시아의 안정은 선언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경제와 안보는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고 그 선이 흔들리면 국민의 하루가 흔들립니다. 저는 이렇게 쓰고 나서도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이 문장이 표를 만들까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멈추는 순간을 늦출 수는 있다고 믿었습니다. 스즈키 다이스케가 제 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사토 켄지, 너무 교과서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만은 칼처럼 넣겠습니다. 스즈키 다이스케가 되물었습니다. 칼처럼이라면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습니다. 일본은 멈추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문장은 한국을 전면에 세우지 않으면서도 책임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스즈키 다이스케는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기자들이 물 수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게 둬야 합니다. 물어야 설명이 시작됩니다. 오카다 미카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공격은 줄어듭니다. 대신 총리가 약해 보인다는 공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오카다 미카에게 물었습니다. 약해 보이는 게 뭡니까? 오카다 미카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약해 보이는 건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에서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멈추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오카다 미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전 나카무라 류이치가 다시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카무라 류이치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이미 조심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대체 경로 문의가 늘었습니다. 보험료와 운송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 뒤가 차가워졌습니다. 불은 여전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불길을 잡는 방법은 말로 불을 꺼달라고 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불길이 붙지 않게 흐름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저는 하야시 히로토에게 짧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하야시 히로토가 답했습니다. 김선우가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충돌을 피하되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강하게 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 한쪽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재명이 원하는 건 대결이 아니라 통제력입니다. 그 통제력은 일본을 눌러서 얻는 게 아니라 한국이 흔들리지 않아서 얻는 겁니다. 그 태도는 일본 내부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점심 무렵 다카이치 사나에의 연설 리허설이 잡혔습니다. 관저 안작은 방에 다카이치 사나에가 들어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인쇄된 원고를 들고 있었고 저는 그 앞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토 켄지. 이 문장에는 한국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다카이치 사나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여기 있군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한국을 쓰지 않아도 한국이 이미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협력을 숨기는 게 아니라 협력을 시스템 속에 넣는 방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계속 읽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안정은 설계다. 공급망과 안전장치는 점검으로 지킨다. 일본은 멈추지 않게 하겠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한 가지를 더 요구했습니다. 대립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상대를 탓하는 순간 우리도 흔들립니다. 저는 바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로 말했습니다. 리허설을 마친 뒤 스즈키 다이스케가 다카이치 사나에를 따라 나가며 말했습니다. 총리님, 기자들이 한국을 물 겁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짧게 답했습니다. 물면 답하지. 스즈키 다이스케가 다시 말했습니다. 답이 실수면 위험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토 켄지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숨이 막혔습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책임자의 의지 한마디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직전, 저는 하야시 히로토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야시 히로토는 주변 소음이 많은 곳에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한국도 곧 메시지가 나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김선우가 직접 말합니까? 하야시 히로토가 답했습니다. 김선우는 조율을 끝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와 작동을 강조할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단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멈추지 않게 하자. 다카이치 사나에의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원고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동맹을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역사로 상대를 찌르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국민의 하루를 중심에 놓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멈추지 않게 만드는 책임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곧바로 날아왔습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연설문에 넣으려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답했습니다. 어떤 나라를 내세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관리할 것인지 말하는 겁니다. 기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다카이치 사나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해서 정치의 무기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방식이었습니다. 협력을 인정하되 감정의 칼로 쓰지 않는 방식. 국민이 불안해지지 않게 하면서도 현실을 숨기지 않는 방식. 회견이 끝나고 관저로 돌아오는 길 나카무라 류이치가 제게 말했습니다. 시장 반응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대체 경로 문의가 줄진 않았지만 추가 과열은 멈춘 느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잠깐 잦아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선은 더 오래 걸려 회복됩니다. 저는 하야시 히로토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한국 메시지가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하야시 히로토가 잠시 후 짧게 보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요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일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이용당하지 않으면서도 준비와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게 만들 준비가 돼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는 동안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싸움이 계속될 겁니다. 댓글도 계속 달릴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둘 중 하나가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누가 더 크게 소리 지르는지가 아니라 누가 멈추지 않게 만드는지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고 준비와 작동으로 말하는 순간 일본 내부의 소음은 이상하게도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이 한 선택이 일본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한국을 위한 선택이면서 동시에 동아시아를 멈추지 않게 하는 선택이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원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 끝에 날짜를 붙이는 손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한 문장을 고쳤을 뿐인데 제가 느끼는 건 문장의 교정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서 보이는 태도의 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관저는 낮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조용한데도 아무도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덜 낸다는 건 안심해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실무가 더 무거워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토 켄지입니다. 관저에서 연설문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장을 쓰는 사람보다 문장이 남긴 흔적을 치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관저 안에는 묘한 공기가 남았습니다. 정치판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일본 내부의 공격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굴욕이라는 말도 여전히 돌았습니다. 공포조장이라는 말도 여전히 붙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단어를 씹어삼키며 싸우는 대신 현장이 멈출 가능성을 더 자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건 비난이 아니라 두려움이 현실로 내려온 신호였습니다. 나카무라 류이치가 늦은 시간에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카무라 류이치는 말투가 한결 낮아져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류이치는 저에게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항만 일정의 급격한 추가 지연은 멈췄습니다. 대체 경로 문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과열이 진정됐습니다. 보험료와 운송비도 당장 더 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도 섣불리 웃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신뢰는 더 오래 걸립니다. 오카다 미카는 여론 흐름을 정리해 들고 왔습니다. 오카다 미카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공격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공격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겨냥하던 말들이 이제는 일본의 준비 부족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카다 미카는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에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탓하다가 결국 준비가 있었는지 묻습니다. 준비가 없으면 정치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면 실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실무가 무너지면 국민의 하루가 무너집니다. 스즈키 다이스케가 늦게까지 남아 제 옆에 앉았습니다. 스즈키 다이스케는 처음으로 제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토 켄지, 오늘 당신이 한 일은 표를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오늘 당신이 한 일은 시간이 벌어지는 일을 만들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잠깐 막혔습니다. 사토 켄지가 바란 것도 그거였습니다. 이기는 말이 아니라 멈추지 않게 하는 시간. 그 시간을 벌어야 다음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야시 히로토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선우가 확인을 원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다나카 유타가 다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관저의 작은 방에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김선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선우는 평소처럼 단정했습니다. 사토 켄지, 오늘 일본 메시지 받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김선우는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오늘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준비돼 있다는 증거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멈추지 않게 만들겠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재명이 한 선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늘 쉬운 박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그 박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관리와 준비를 택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확실히 봤습니다. 약한 선택이 아니라 무너짐을 막는 선택이라는 걸요. 김선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토 켄지, 당신 문장 아직도 믿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그 문장이 불을 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 문장이 현실을 숨기지 않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토 켄지는 그 문장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그대로 내밀면 칼이 됩니다. 그래서 사토 켄지는 오늘 그 문장을 바꿨습니다. 생존을 말하되 공포가 아니라 관리로 들리게요. 김선우가 짧게 답했습니다. 김선우도 바꿨습니다. 통제력을 말하되 대결이 아니라 준비로 들리게요. 저는 그 문장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한일 관계를 미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를 가르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어떤 나라가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통화를 마치기 전에 김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토 켄지, 한국은 오늘 이용당하지 않으면서도 멈추지 않게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길게 내려갔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큰 소리로 상대를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히 시스템을 살려내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결국 주변까지 멈추지 않게 만든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배웠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출된 이미지로 퍼졌던 그 문장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저는 문장 아래에 메모를 하나 남겼습니다. 멈추지 않게 만드는 나라가 강한 나라다. 그리고 강한 나라는 떠드는 나라가 아니라 작동하는 나라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마지막으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오늘은 단어를 다듬는 날이 아니라 태도를 다듬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위기는 언제든 오고 정치도 언제든 흔들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게 만드는 힘은 결국 사람의 손끝에서 나옵니다. 김선우가 잡았던 손끝, 이재명이 지시했던 한 문장,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에가 결국 선택했던 책임의 언어. 그 모든 것 사이에서 제가 확실히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위기에서 감정으로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준비로 버팁니다. 그 준비가 주변까지 살려냅니다. 그 조용한 실력 때문에 저는 오늘 한국이라는 이름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더 크게 소리내서 이기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멈추지 않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위기의 순간 한국이 선택한 건 대결이 아니라 준비였고 감정이 아니라 작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실력이 결국 나라의 품격이 된다는 걸 우리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